자, 다음은 그 루트로커스를 이제 또 그림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규칙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폴과 제로의 개수가 이 경우는 같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폴과 제로의 개수 같기 때문에 각각의 그 OL 폴들이 각각의 OL 제로로 이렇게 가는 길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폴이 제로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 하나만 이 제로로 갈 수 있고 나머지 폴들은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식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분모는 뭐 똑같이 쓰고요. 분자를 s 더하기 3하고 무한대 s분의 1, 그 다음에 무한대 s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어, 제로에다가 제로가 이제 두 개가 더 생겼죠. 이 제로가 어디 있냐면 s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습니다. 이 제로도 s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게 왜 같냐면은요. 이게 s 값은 유한한 어떤 값이고 이 무한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s 하면은 이게 뭐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0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식인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폴과 제로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는 이 마이너스 3, OL 제로로 가겠지만은 나머지 둘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 무한대가 그 복소 평면상에서 곳곳에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대를 우리가 뭐 무한대 더하기 j3 이렇게 허수부가 유한한 어떤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1 더하기 j 무한대 실수부가 유한한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복수 평면상에서 무한대는 어디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복수 평면상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크기가 무한대인 거죠. 크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뭐 위상은 그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가 이렇게 무한대. 혹은 뭐 이쪽에 이렇게 이 크기 무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무한대이면서 위상은 이렇게 다른 값을 갖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 이, 이 무한대라는 것이 그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폴, 이 셋 중에 이 두 개의 폴이 이 무한대로 감에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뭐 이런 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을 따라서 이 두 개의 폴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노트로코스를 그리는 또 다른 규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칙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루트로커스 지금 주어진 L0에 대한 루트로커스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그 OL 폴이 지금 이렇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고요. OL 제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그 룰 2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포인트를 여기 잡으면은 뭐 오른쪽에 폴 제로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섹션 이 부분은 루트로커스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어, 이 오른쪽을 봤더니 폴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기 때문에 이건 홀수인 거죠. 홀수기 때문에 지금 이 섹션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 섹션은 루트로커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으면 오른쪽은 폴 두 개이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의 저 섹션은 루트로커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로커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 마이너스 1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셋 중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OL 폴들 중에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는 폴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한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 K가 0일 때는 폴들이 이렇게 그 OL 폴에 있다가 K를 증가시키면은 마이너스 2에 있던 CL 폴은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K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 마이너스 2에 있던 이 CL 폴은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수렴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에 있던 이 CL 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 1과 0에 있던 CL 폴들은 K를 증가시켜주면 처음에는 이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마이너스 1에 있던 CL 폴은 이렇게 움직이고 0에 있던 CL 폴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어느 시점에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나고 나서 그럼 아직 K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K가 무한대가 됐을 때는 OL 제로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K가 유한한 값인 거죠. 유한한 K이기 때문에 더 K를 증가를 시킬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CL 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가는 방법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결국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이 무한대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로 가는 방법들 중에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바로 이 룰 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적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알파하고 이 파이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룰에 관한 것입니다. 알파하고 파이가 뭐냐? 알파를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길을 결정을 하는데 무한대로 가는 길을 지금 알파하고 파이가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알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쓰냐면 알파를 계산해가지고 알파는 실수축 상의 어딘가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 알파가 이 점이다 그러면은요. 알파가 이 점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뭐냐면은요. 파이는 자,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 선과 이 리얼 엑시스가 이루는 각이 바로 이제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 L이라고 부를 텐데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바로 이 실수축상의 이 알파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뒤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파이, 이 각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선과 그 다음에 양의 실수축과 이루는 이 각, 이 각 파이가 바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이제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선이 확실해지는 거고요. 이 선을 따라서 결국 나중에 이 두 개의 이제 CL 폴이 가는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뭐 이걸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든지, 루트 로커스는 룰 제로에 의해서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면 아래로도 선이 나와야 되고 이 아랫방향의 루트 로커스는 지금 위에 이렇게 그린 이 루트 로커스하고 대칭으로 이렇게 쫙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알파하고 파이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요. 여기에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3이 있고요. 지금 이것은 루트로커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0이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만났고요. 만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K를 계속 더 증가시켰을 때 이 CL 폴들이 이제 만난 후에 이제 다시 분리가 될 겁니다. 분리가 돼서 하나는 뭐 이를테면 이제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하나는 대칭성 때문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어디론가 이제 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K가 무한대로 접근을 할 때 이 루트로커스가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점근선을 우리가 알파하고 파이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알파는 n-m분의 시그마 pi 빼기 시그마 zi입니다. 이게 알파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n은 뭐냐면요. n은 폴의 개수입니다. 폴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OL 폴의 개수입니다. OL 폴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OL 제로는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폴의 개수, m은 제로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시그마 pi는 뭐냐면은 폴들의 위치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폴들의 위치. 그래서 폴이 지금 0에 있고 마이너스 1에 있고 마이너스 2에 있으니까 저 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다 더해주고요. 빼기 뒤에 있는 zi는 제로의 위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로는 한 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3에.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 3이니까 그냥 0이 돼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0이 되기 때문에 알파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지금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알파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결정이 됩니다. 파이는 n 빼기 m이고 그 다음에 180도 더하기 360도 l 빼기 1이고요. 여기서 l은 0, 1, 2 해가지고 n 빼기 m 빼기 1입니다. 자, 이 phi l이 지금 0부터 n-m 빼기 1인데요. 왜 n-m 빼기 1이냐? 지금 이 phi는 이제 이 각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떤 그 각을 결정을 하는데 이 각이 이제 phi l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짝을 찾지 못한 자기 짝이 없는 그 폴들이 가는 길을 결정을 해주는데 짝이 없는 폴들이 지금 n-m개만큼 있거든요. 그렇죠? n이 이제 폴의 개수고 m이 제로의 개수이기 때문에 짝이 없는 폴들은 n-m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길을 n-m개만큼 만들어 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l이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m 빼기 1까지 우리가 l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 이제 이 phi l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좀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l이 0일 때, l을 0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phi l은 n-m은 3 빼기 1이니까 2고요. 이게 0이면은 180도만 남는 거죠. 이렇게 180도 해가지고 이제 90도가 됩니다. L이 1일 때, 그래서 지금 n이 3이고 m이 2이기 때문에 1이죠. 1이기 때문에 3 빼기 1 빼기 1하니까 지금 1입니다. 그래서 L이 0일 때하고 L이 1일 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n 빼기 m은 2고요. 분자의 L이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180도가 되고 아까 그 0일 때 0일 때는 마이너스 180도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고요. 그 L이 1일 때는 이제 90도가 되겠습니다. L이 0일 때는 마이너스 180도, 분자가 마이너스 180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가 되고요. phi L이. L이 1일 때는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phi L이고요. 이게 90도. 이게 L이 1일 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L이 0일 때는 이 마이너스 90도. 이게 phi L이고, phi 0인 거죠. phi 0, 이게 마이너스 90도고. 이것은 phi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CL폴이 여기서 이렇게 어디선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K를 계속 증가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이 아이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이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루트 로커스가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면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K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에 CL4이 있다가 K가 계속 증가를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 폴하고 합쳐져 가지고 중근이 됩니다. 근이 한 곳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존재하는 중근이 되고 그 다음에 K를 더 증가시켜 주면은 하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플러스 J 무한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마이너스 2에 있던 CL4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무한대로 안 가고 마이너스 3에 계속 이렇게 접근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CL4들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매틀랩을 통해서 루트로커스를 그린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L0가 주어져 있을 때 폴의 위치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고 제로의 위치가 마이너스 3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L0S, 이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 K를 제외한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ZPK라는 매틀랩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Z, 제로, P는 폴, K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마이너스 3에 있고 폴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고 K 값은 1 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그 G가 만들어지고요. 매틀랩이 이제 이걸 그 전달 함수로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 G가 아니고 이제 이게 L0인 거죠. L0. 그래서 R 로커스 G, R 로커스 L0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미 그렸듯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1과 0은 어디선가 중앙인지 중앙이 아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는 내려가고 어디로 수렴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파하고 파이 L에서 의해서 그 만든 그 점근선, 이 점근선으로 이렇게 쭉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루트로커스 그리는 연습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폴이 3개고 제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이 말은 n이 3이고 m은 0이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리 알파하고 파이 L부터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알파는 3 빼기 0분의 분자는 폴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고 그 다음 제로는 없으니까 빼기 0 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 L은요. 파이 L은 n-m 해서 역시 3 빼기 0이고요. 분자는 180도 360 L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L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입니다. n-m 빼기 1까지니까 L이 2까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L이 0일 때는 L이 0일 때는 분자가 180도 빼기 360 마이너스 180이니까 마이너스 60도. L이 1일 때는 분자가 180도 3으로 나누면 60도가 돼요. L이 2일 때는 분자가 540도 그래서 3을 나눠주면 180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마이너스 60도, 60도, 180도 이렇게 그 무한대로 가는 그 3개의 길을 이 파이 L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OL4의 위치는 이렇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고요. 자, 룰 2를 사용해가지고 리얼 액시스 실수축에 있는 루트로커스를 보면은요, 뭐 이거 그죠? 여기에 테스트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은 폴이 1개 있으니까 홀수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부분이 루트로커스가 된다. 유사한 이유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즉 K가 0일 때 마이너스 2에 이 존재하는 CL 폴이 K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은 마이너스 1에 존재하는 CL 폴은 K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 처음에 0이었던 CL 폴은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납니다. 이 중근이 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본 예제는 알파가 여기 있었고 파이 L이 90도, 마이너스 90도였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이 좀 다릅니다. 마이너스 60, 60, 180이기 때문에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죠. 알파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고요. 알파가 여기 있고요. 이 알파에서 60도. 그러니까 이게 60도인 거죠. 60도짜리 길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 그 다음에 이제 180도니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이제 총 이렇게 3개가 그려집니다. 3개가. 그래서 이 3개가 있는 이유는 이제 폴이 3개고, 제로가 없고, 그래서 그 파트너가 없는 폴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이 이제 3개가 나왔고, 근데 사실 그 룰 2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점근선 관련 이 룰에 의해 가지고 이 폴 중에 하나는 무조건 180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 180도 이 마이너스 음의 실수축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그 룰 2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룰 3가 서로 이렇게 그 서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는 것은 룰 2에 의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 룰 3가 180도 폴 중에 하나는 180도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마이너스 1과 0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났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점근선이 이거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 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은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만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방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이 폴 3개, 이 OL 폴이 이제 CL 폴이 되는 걸 봤는데 K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모든 이 CL 폴의 위치가 다 LHP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LHP에 있다는 것은 CL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초기 조건이 들어왔을 때 그 초기 조건에 대해서의 반응은 언제나 다시 원상태, 그 추임 상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린 루트로커스는 뭘 얘기해 주냐면은 K가 좀 작을 때, 0과 가까울 때는 뭐 이런 데 있죠. CL4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다 LHP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시스템인데 K값이 커지면은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 내려가는데 이 아이들의 지금 그 접근 각이 이게 60도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허수축에 걸리게 되고 K를 더 증가시키면은 이 폴 두 개는 RHP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루트로커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K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폴이 RHP로 넘어가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K값이 작을 때 RHP에 있고 K값이 커지면은 LHP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안정성 관점에서는 RHP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즉 K가 작고 크고 어떤 경우에 ECL 폴들의 일부가 RHP로 넘어가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지를 루트로커스를 보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보데 플롯이라든지 나이퀴스트 플롯을 가지고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 근데 루트로커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언제 어떠한 K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안정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룰입니다. 네 번째 룰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디파처 앵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라이벌 앵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디파처 앵글 출발각, 그 다음에 어라이벌 앵글 이 도착각이 이제 뭐냐. 사실 기본적인 루트로커스는 여러분 그 룰 제로하고 룰 3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루트로커스를 그리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루트 로커스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그리기 위해서 조금 세밀하게 이제 그릴 필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RHP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처음에 OL 폴이 있었어요. OL 폴이 있는데 이 OL 폴이 시작을 할 때 여기에 이제 OL 제로가 있습니다. 그럼 OL 폴이 이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OL 제로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 루트 로커스가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결국 일로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약간 틀었다가 그렇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루트 로커스의 제로의 위치라든지 다른 폴의 위치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이 제로로 가는 모습이 이렇게 가건 아니면 약간 이렇게 틀어서 가건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간에 CL 폴드는 전부 다 LHP에 있기 때문에 안정한 시스템이고 초반에 얘가 방향을 어디로 트는지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폴이 이렇게 허수축 근처에 있는 경우라면은 초반에 얘가 어느 방향으로 루트 로커스를 따라가는지 이건 그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틀게 되면 RHP로 틀게 되면 K가 작을 때 이 전체 CL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반에 이 폴에 이제 움직이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폴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각을 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그 양의 실축하고 이루는 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실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반에 얘가 이렇게 그 이렇게 떠나는 그죠? 그 원래 OL 폴의 위치에서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접선을 그림 보이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각입니다. 이 각을 우리가 이제 phi 뭐 L 역시 이 phi L은 그 방금 전에 그 우리가 룰 이 3에서 봤던 이 phi L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노테이션이 지금 같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phi L은 이제 점근선의 각도였고요. 여기서의 phi L은 그 디파처 앵글을 우리가 phi L로 이렇게 명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라이벌 앵글은 우리가 이 psi L로 명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phi는 주로 이 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psi는 제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각입니다. 디파처 앵글은 폴에게만 있고 어라이벌 앵글은 제로에게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출발은 어디서나 이 OL 이 폴에서 일어나고 도착은 언제나 이 OL 제로, 이 제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폴로 도착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에 대해서 우리가 어라이벌 앵글을 얘기하지 않고요. 제로에 대해서만 어라이벌 앵글을 얘기합니다. 그죠? 제로 같은 경우에는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OL 폴이 OL 제로로 가는 것은 그건 뭐 팩트인데요. 근데 OL 제로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처럼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들어가는 방식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로가 이렇게 그 허수축 주변에 있게 되면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짧은 어떤 그런 그 순간 동안에 그러니까 K가 뭐 이를테면은 뭐 100에서 150 사이 그 사이에서 뭐 RHP 쪽으로 이 폴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어라이벌 앵글 역시도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라이벌 앵글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표시를 해보면은요. 역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양의 실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오는 각, 이 각이 지금 이 각이 어떤 이게 벡터죠. 이게 들어오는 어떤 벡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라이벌 앵글 psi L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한 2, 30도쯤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그 어라이벌 앵글을 계산하는 식, 뭐 사실 그 제가 이 공식 지금 방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 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식도 그렇고, 이 식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도 하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시고, 어, 각각의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뭐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본래의 이 루트로커스를 공부하는 그 취지를 또 이렇게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룰 3, 룰 4, 룰 5 앞으로 계속 나올 그 룰들에 대한 그 식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책을 통해서 해당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디파처 앵글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phi L이 있는데요. 이 L이 의미하는 것은 이 폴의 번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식이 앞에 Q가 있는데, Q는 이게 number of multiplicit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그 루트로커스를 그릴 때 이 폴이 이제 그 많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 존재하지만은 또 이렇게 P1 자리에 또 다른 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근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L0가 뭐 S의 제곱 곱하기 S 더하기 1 분의 뭐다 그러면 S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S의 제곱이면은 원점에 폴이 두 개 있는 경우고요. 폴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폴에 대한 디파처 앵글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그 두 개의 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넘버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두 개니까 뭐 아까 phi 1, phi 2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개를 묶어서 다 phi 1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다만 그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q, 그러니까 지금 이 중근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q를 2 이렇게 씁니다. S의 3승 3개가 겹쳐 있다 그러면은 그 폴의 디파처 앵글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q는 3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q1, 그래서 q 무시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중근인 경우, 중근으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그 중근 그 폴의 디파처 앵글을 계산할 때 앞에다 이렇게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변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phi L은 이 전체 값을 이 q로 나눈 거, 그게 디파처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이 폴의 디파처 앵글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2 곱하고 phi L이고, 이거 다 계산을 했더니 뭐 40도였다. 그러면은 phi L은 이제 40을 2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20도. 뭐 그런 형태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si가 있고 phi가 있는데요. psi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제로가 만들어내는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phi는 이제 폴이 만드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 phi하고 psi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phi 1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1번이고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폴이고 2번 폴이고, 이 아이가 1번 제로고 이제 2번 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이 폴의 지금 디파처 앵글을 계산합니다. 자, 이 디파처 앵글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도를 하냐면요. 먼저 그 이 제로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벡터를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디파처 앵글을 계산하는 그 폴까지 벡터를 이렇게 딱 그어주고요. 화살표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제로에서부터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폴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벡터를 그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폴 있죠. 이 폴에서부터 2번 폴에서부터 1번 폴까지 이렇게 또 벡터를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벡터를 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1번 폴까지 가는 이 벡터가 만들어내는 각, 이 각을 우리가 psi1 이렇게 부르고요. psi1. 그 다음에 2번 그 제로에서부터 나와서
이 1번 지금 폴까지 가는 이 벡터가 이루는 각, 그죠? 이 각을 우리가 psi2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나 이 양의 실축하고 이루는 각입니다. 양의 실축과 그 다음에 지금 방금 그린 이 벡터가 이루는 각, 그게 psi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입니다. 이 폴, 2번 폴에서 1번 폴까지 가는 그 벡터가 이루는 각, 2번에서부터 1번으로 가는 거니까 phi2가 되겠습니다. 그 phi1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게 지금 이 모든 psi를 더 더하라는 겁니다. psi1 더하기 psi2 그다음 빼기 그 모든 phi를 더해서 빼는데 대신 이 i가 l일 때는 빼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원래는 phi1 더하기 phi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거 phi1은 빼자는 거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phi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디파처 앵글 이 꺽쇠 가로 안에 들어가는 저 phi에는 이 phi1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빼고 이 phi2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이제 180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꼭 지금 L이 1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고 L이 2이니까 2를 대입하고 뭐 안 그래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180도를 쓰고 이 부분은 이 지금 계산한 이 각이 너무 뭐 커지면은 360을 빼주시고 이 각이 너무 작아지면 360을 더해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60을 더하고 빼고는 이 각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파처 앵글을 계산할 때 쓰는 식은 이 180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은요. phi1은 얼마입니까? phi1은 이 각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삼각형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하면은요. 삼각형의 이 지금 위에 이 밑변은 크기가 1입니다. 지금 2에서부터 1까지 가는 거니까 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도 역시 2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렇죠? 2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각은 45도죠. 탄젠트 45도는 1이기 때문에. 그래서 phi1은 45도인데 이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게 실수축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습니다. phi1은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phi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형,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지금 밑변은 역시 2부터 1, 이 사이니까 1이고요.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변했습니다. 3이죠. 그래서 탄젠트 phi2는 1분의 3이니까 3입니다. 그래서 phi2는 아크탄젠트 3이 될 것이고요. 아크탄젠트 3을 계산하면은 약 71.6도가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은 71.6도. 자, 그 다음에 phi2. phi2는 어떻습니까? phi2는 뭐 딱 봐도 그냥 90도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게 phi1이 마이너스 45도였고요. phi2는 71.6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phi2는 90도. 그 다음에 이게 180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은 이게 117도가 됩니다. 17도. 그래서 117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출발할 때의 각이 117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양의 실축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이 대충 이만큼인데, 이 각이 117도쯤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이 디파처 앵글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각 다시 표시를 하면은요. 이게 양의 실축이고 이게 접선 방향이니까 이만큼. 이게 이제 phi1이 되겠습니다. 이게 117도. 예. 그래서 디파처 앵글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한 디파처 앵글을 계산해라. 자, 이건 phi2죠. 그러니까 phi2 두 번째 폴의 디파처 앵글 계산을 하려면은
역시 이 과정을 다 거칠 수 있지만은 근데 룰 제로 이 대칭성에 의해 가지고 117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117도로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이 phi 2, 이 두 번째 폴의 디파처 앵글은 마이너스 117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라이벌 앵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어라이벌 앵글은 이 제로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1번 제로의 디파처 앵글을 계산하고요. 어라이벌 앵글을 계산하고 예,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제 2번 그 제로의 어라이벌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지금 대상이 이제 이거고요.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1번이고,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벡터를 그립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폴이나 제로로 향하는 그런 화살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폴에서부터 이 제로로 향하는 저 화살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2번 폴에서부터 이렇게 그 1번으로 향하는 이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로에서 또 1번 제로를 향하는 뭐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살표하고 양의 실수축이 이루는 각, 예, 이 각이죠. 이 각이 phi 1, 폴이 만들어내는 각이기 때문에 phi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2번 폴이 만드는 각, phi 2. 그 다음에 2번 제로가 만드는 이 각이니까 이것은 psi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psi 1, 1번 제로의 어라이벌 앵글 psi 1은 자 먼저 이번에는 phi가 먼저 나옵니다. phi. 그래서 phi 1 더하기 phi 2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로들인데 역시 이것도 psi 1 더하기 psi 2. 근데 psi 1이 없습니다. 이렇게 psi 1이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psi 1 빼고 그래서 psi 2. 예, 다른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18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그 phi 1, phi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psi 1, psi 2가 있는데, phi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값이, 대충 보면은, 이 각이 45도쯤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은요, 이 삼각형이 밑변이 역시 1이고, 높이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45도니까 phi 1은 135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phi 2는 몇 도입니까? phi 2는 역시 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은 이 삼각형. 아까 우리가 이게 그 아크탄젠트 3이었습니다. 각이. 그래서 180도에서 71.6을 뺀 거, 그것이 이제 phi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si 2는 뭐, 이 각은 뭐 90도죠. 90도. 해서, psi 1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135도. 135도. 그 다음에 더하기, 180도 빼기 71.6도. 이게 phi 2였고요. 그 다음에 psi 2는 90도. 더하기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0도는 이게 더하면 360이니까 이 그냥 없어지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약 160도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35도에서 161.6도가 되고요. 어라이브 앵글을 그려보면은요,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 접선 방향하고 접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 접선으로 접근하는 그 벡터하고 그 다음에 양의 실축하고 이루는 각은 26.6도, 마이너스 26.6도죠. 마이너스. 예. 그래서 마이너스 아래쪽에서 26.6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